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정말 특별한 글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전하는 편지인데요. 주제는 취향이에요. 이 편지를 읽다 보면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 넘어서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 그런 아주 따뜻한 안내서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참 개인적인 편지인데도 그 안에 담긴 통찰이 보편적인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쓰는 취향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취향의 숨겨진 의미를 좀 탐색해보고요. 그리고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걸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따뜻한 시선을 따라가면서 나를 이해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편지에서 아버지가 먼저 취향이라는 게 단순히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 그 이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편지의 아주 핵심적인 출발점이죠. 보통 취향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선호하는 것들의 모음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편지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네, 딸에게 취향은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고 비유하셨죠. 콤퍼스. 예를 들어 집 평면도를 보면 방 개수나 구조는 알잖아요. 근데 그 안에 벽지 색깔이라든지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같은 그 진짜 분위기, 그건 알 수 없는 것처럼 취향 역시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선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깊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 비유가 참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편지에서는 취향과 기호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인용한 글을 보면요. 취향은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하고 또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들 있잖아요. 이게 결합돼서 만들어진 일종의 거대한 내면 시스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원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그 사람의 어떤 바탕을 이루는 시스템이 취향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기호는 뭔가요? 기호는 바로 그 시스템의 결과로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선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딸기를 좋아한다. 나는 조용한 카페를 선호한다. 아니면 나는 특정 장르의 영화를 즐겨본다.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 자체가 완전한 취향이라기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더 깊은 취향 시스템이 밖으로 나타난 결과물, 즉 신호나 단서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게 내 취향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 기호에 가깝고 그 기호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봐야 진짜 취향을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비유하자면 물 위에 떠있는 빙산에 보이는 부분이 기호고 그 물 아래 잠겨있는 거대한 몸통이 취향인 셈이네요. 정확히 그런 비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지의 아버지는 이 기호들이 단순한 좋아함의 표시를 넘어서 그 사람의 내면 시스템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숨겨진 취향을 찾아가 보라고 권하는 거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넘어서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관점입니다.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호들에 대해서 왜 이걸 좋아할까 하고 스스로 질문해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시는군요. 편지에 나온 예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딸이 밥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가 던지는 질문, 그거 인상적이었어요. 네, 보통은 그냥 밥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버지는 그 밥이 가진 특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반찬과 어우러져서 다양한 맛을 낸다는 점, 여기에 주목을 하죠. 혹시 이게 딸이 가진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성향, 즉 더 근본적인 취향의 발현은 아닐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냥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어울림과 다양성이라는 가치랑 연결해보는 시각이 신선하네요. 평소엔 그냥 밥심이지 하고 넘겼을 법한 부분인데 이걸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또 다른 예시도 있었죠. 그 블랙커피나 오일 파스타처럼 맛이 좀 명료하고 깔끔한 음식 좋아하는 경우요. 맞습니다. 편지에서는 이걸 복잡함보다는 명료하고 깔끔한 것을 선호하는 성격의 반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뭐랄까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선호하는 내면의 취향이 음식이라는 기호로 나타난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이게 유일한 해석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막 머리가 복잡할 때 일부러 좀 심플한 맛을 찾기도 하거든요. 근데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블랙커피를 좋아하는 게 정말 그 깔끔함이라는 취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아침잠 깨려고 마시는 각성 효과나 습관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기호를 이렇게 깊은 내면의 취향과 연결하는 게 항상 타당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물론 모든 기호가 다 심오한 취향의 발현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곤해서 단계 담기거나 특정 상황이나 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선호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편지의 아버지가 강조하는 건 모든 순간의 선택을 다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유독 강하게 끌리는 그런 기호들에 주목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자기 성찰 도구로서 왜? 라는 질문을 활용해보자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질문을 던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절대적인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보라는 그런 의미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예시로 그 조용하고 자연적인 곳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그거는 이제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정신적인 평온함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즉 편안함 추구라는 근본적인 취향이 반영된 기호일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아무래도 인공적인 자극보다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성향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패턴이나 이유 이런 걸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왜 이걸 좋아할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나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이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왜 좋아할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의 기호들을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편지에서 언급된 뭐 깔끔함, 편안함, 다양한 경험 추구 이런 것과 같은 더 근본적인 나만의 취향, 즉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성향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리 이해의 핵심 과정입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음식이나 장소에 대한 선호를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삶의 다른 부분들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취향은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깔끔함을 중시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은요, 일 처리 방식에서도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게 하거나 인간 관계에서도 좀 모호한 것보다는 명확한 소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어요. 또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취향은 뭐 직업 선택에서 새로운 도전을 즐기거나 여가 시간에 여행이나 새로운 배움을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 연결해 보면 나의 작은 기호들이 모여서 결국 나라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핵심 가치관, 즉 취향 시스템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각들이 되는 셈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내가 그냥 무심코 좋아했던 것들, 그냥 끌렸던 것들이 사실은 내 삶의 큰 그림하고 연결되어 있었다니. 편지에서 아버지가 취향을 알아가는 것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멋진 여정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견된 취향이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스스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격려하시는데, 그렇다면 취향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취향을 아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목록을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편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편지에서도 강조하듯이 취향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지문처럼 사람마다 고유하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아, 그렇죠. 내가 특정 음악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도 그 음악이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나의 취향과 다를 뿐이라는 거군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고유한 취향의 결과로 볼 수 있고요. 이게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타인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시각. 이게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는 기반이 됩니다. 이것이 취향이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의 취향을 아는 것이 결국 자기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어떤 상태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는지, 즉 나의 취향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삶의 여러 선택지 앞에서 나에게 더 잘 맞는 방향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분석을 통해 제가 안정감과 편안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취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직업을 선택할 때 높은 연봉이나 화려함보다는 좀 예측 가능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주거 환경을 선택할 때도 번화가보다는 좀 조용하고 익숙한 동네를 선호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핵심 취향에 부합한 선택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큰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내 안의 나침반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정말로 맞는 길을 찾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군요.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 안의 목소리, 즉 나의 취향에 귀 기울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셈이죠. 다만 여기서 아버지가 편지 말미에 덧붙인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소중하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록 음악을 좋아하는 취향이 있다고 해서 밤늦게 이웃한테 피해 줄 정도로 크게 음악을 트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소중한 만큼 타인의 취향과 평온함도 존중받아야 하죠. 건강한 자기 표현과 타인에 대한 배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이건 역시 성숙한 태도이고 자신의 취향을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방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는 여정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조화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요, 취향이 단순한 좋고 싫음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어떤 보물지도와 같다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의 작은 기호들이 단서 삼아서 숨겨진 취향을 탐색하는 그 여정이 곧 나를 알아가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과정이라는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과 응원, 이게 편지 전체에서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특히 아빠는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사랑해, 이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깊이 남네요. 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또 삶의 지혜가 녹아익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당신의 기호들, 즉 당신이 무심코 좋아하거나 반복적으로 끌리는 것들 뒤에는 과연 어떤 당신만의 취향이 숨어 있을까요? 왜 당신은 특정 종류의 이야기에 마음이 가고 특정 색깔의 편안함을 느끼며 또 어떤 공간에서 유독 활기를 얻나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당장 떠오르는 저의 몇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부터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 혹은 그냥 지나쳤던 사소한 끌림들 뒤에 숨겨진 그 왜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자신을 막 분석하려는 그런 부담스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보는 과정이죠. 어쩌면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당신의 중요한 가치나 열망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당신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또 다른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여정 자체가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Whiskey neat now feels too weak. Missing how you'd make it sweet. All my cravings twist untrue. Nothing tastes quite